네, 오늘은 인도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 증시가 그동안 한바탕 조정을 받더니 이번 주엔 아주 강력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인도 증시는 8월 14일 기준으로 이제 6주 연속 하락을 깨고 반등에 성공하는 등 증시가 회복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프티 50 지수의 경우에는 24,500포인트 아래에서 이제 글로벌 긍정 모멘텀과 냉각된 인플레이션 기대감 속에서 이제 8월 14일 기준 24,600포인트선 좀 회복했었고요. 6주간 이어진 하락이 드디어 좀 멈춰서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18일이었던 이제 어제 월요일에는 이제 모디 총리의 GST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이제 자동차 소비재 중심 강세로 니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센섹스 지수와 0.8% 정도 오르면서 확실한 상승 전환을 했었고, 통화도 인도 루피화도 마찬가지로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에 좀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원화 기준으로 32조 원어치 순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요인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만큼 글로벌 리스크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무역 변수 그리고 기업 실적 물가 흐름이 향후 추세를 좀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인도 증시에서 현대차 주가가 9%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모디 행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주가가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의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이제 모디 총리가 소형차에 대한 이제 GST라고 하는 Good and Service Tax라고 하는 세제 개편을 인하를 하면서 28%에서 18%로 인하하는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조치는 자동차, 특히 가격에 민감한 세그멘트인 소형차 수요를 좀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현대차 인도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해당 일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마루티 수즈키 1위 인도 자동차 회사도 8% 정도 올랐었고, 현대차는 이제 이보다 좀 더 높이 오르면서 9% 급등하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상승과 함께 인도차 법인 시총도 마찬가지로 이제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작년 IPO 이후 꾸준한 성장 그리고 투자 심리 호조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시총은 23% 정도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이제 현대차 이제 공장 확장 그리고 SUV의 중심 전략, 수출 증가,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모델 선호 확대 등 다양한 성장 요인이 좀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지 시장에는 향후 전망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큽니다. 어떻게 정리하자면은 이제 이번 주에 이루어졌던 이제 인도 내 세제 개편, 소형차 GST 기대감에 따른 단기 부양책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현대차 인도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유망 종목으로서 현지 시장에서 좀 평가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좀 저렇게 반가운 세제 개편 소식이 좀 들려와야 될 텐데 말이죠. 지금 인도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대신에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실제 모디 총리가 이달 말에 중국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두 나라가 이 국경 문제로 좀 마찰이 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양국의 최근 협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다시금 외교적으로 조금 이제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인도 간의 이제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어긋나는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한 움직임이라도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인도를 현재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디 총리 또한 이제 7년 만에 중국 방문 계획이 8월 31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만 보더라도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중국과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났었던 이제 군사적 대치나 이제 외교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사실 양국 간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제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러한 다양한 이제 움직임 속에서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2025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제치고 미국으로 스마트폰 수출 1위가 이제 인도가 부상이 되면서 사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중국 간의 이제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중국산 철강 수입이 인도에 2024년 대비 26% 이상 증가하면서 인도 국내 철강 산업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관계 개선의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국경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국 간의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항공 직항 재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제 상호 국가 간의 이제 신뢰 구축 협력 기반이 마련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는 이를 신중한 낙관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외교적인 대화가 관계 개선에 좀 열쇠가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권태환 이사였습니다.